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 두 개가 나왔으면 분담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재산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를 이해하면 답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보죠. 그러면 지금 H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A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험에서는 두 사람이에요. A와 B가 돼 있어요. 그리고 M보험회사에도 A와 B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보에는 보면 이거 여행자 보험인데 거기에 실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좀 약간 다른 말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한방의료비 보상 제휴라고 써 있어요. 만약에 해외 실손에서 기본영웅에서 다 보상을 하는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보상 제외 특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방병원이다, 거기서 한방의료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빼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면책이란 소리예요. 그것들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실비에서는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고 통원의료비는 30만 원, 질병일당은 3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M보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가입 기간을 봐야겠죠. 2018년 8월 10일에서 8월 14일 날 기간이 짧죠. 5일이죠. 그러면 1년 미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만약에 외국에서 해외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귀국 후 만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30일 이내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180일이 동안 보상하겠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80일 안에 되는 게 뭐고 180일 이후가 뭘까라는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M보험회사 가보겠습니다. M보험회사는 국내죠. 여행 가기 위해서 잠깐 이건 들은 패키지 상품이고 여기에는 국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손 의료비 보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실손 5천만 원이 돼 있고요. 통원은 30만 원이래요. 이게 좀 잘못 썼죠. 여기다 통원하고 이렇게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써집니다. 계약사항이 나오는 거는. 그리고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해가 되어도 이 금액을 주고 질병이 되어도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 기간을 봤더니 2018년 6월 1일에서 2048년 6월 1일까지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A, B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지요. 그러면 우선 정리를 해보죠. 종이 한 장을 줄 건데 그러면 이게 딱 보니까 H보험사와 M보험사가 있고 P보험자는 A, B네 라고 돼 있고, 그러면 H보험사가 M보험사가 있는데 이거는 여행자 보험이네, 여행자 보험이네, 이것은 국내 실손이네, 이것은 질병일당이 있네, 이것은 상해 및 질병이네 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행자 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가입 시기가 언제예요? H보험회사가? 8월 10일인가요? 8월 10일에서 8월 14일까지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죠? 질병 입원 일당이라든가 질병 입원의 상해 일당은 요걸로 인해서 입원하면 주죠. 근데 요때가 만료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계속 입원해 있어가지고 있으면 계속적인 입원인 경우에만 입원 일당을 주지, 여기서 보험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원하는 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H보험회사에서는 어떻든 간에 H가 만약에 M이든 피보험자 A와 B가 만약에 질병으로 입원했다고 그러면 되지만 귀국해서 입원한 것은 보험기간 만료 후에 입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일당과 지금 실손의 개념이 달라요. 그쵸? 그쵸? 실손에서 했는데 어제 뭔 얘기했어요? 보험기간 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90일 면책기간이 있으니까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그거는 암 진단비에서 면책 기간 90일이 있는 거예요. 그쵸? 실손에서는 면책 기간이란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쵸? 보험 사고 됐으니까 그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손과 입원 일당을 봤을 때 입원 일당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A는 입원한 사람은 A인데 상해로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질병이니까 담보 제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8월 20일이에요. 그죠? 8월 20일이죠. 그러면 기간 만료 후 30일 안에 했으니까 요때부터 언제까지예요? 180일까지 보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8월 20일부터 180일은 보면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2월 20일 좀 더 후에까지 하면 1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8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차 입원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입원이 2019년 5월 10일에서 며칠까지 했어요? 5월 15일까지 했어요. 여기에서 2차 입원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180 정도 되는데 180일 넘어갔네. 그러면 언제 국내 2차 입원에 대해서는 H보험회사는 안 해주겠죠. 그러면 H보험회사는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줘요.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도 다 안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실손에서는 지금 A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A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A에 대해서는 H에서는 이건 해주고 이건 안 해준다. 그리고 질병 입원 일당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됐고, 그 다음에 M보험회사에서 보자고요. M보험회사에서는 국내에서 된 거니까 다 돼요. 그쵸?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요. 그죠? B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귀국 후 28일부터 치료받았대요. 귀국 후 28일부터 8월 28일부터 계속 통원 치료를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했어요? 요때까지 한 거예요. 2월 20일까지. 아마 근데 180일 해보니까 180일 기간 아니에요. 그러면 H보험회사에서도 여기가 H가 있고 M이라 하면 H에서도 보상해주고 M에서도 보상해준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에서도 요때도 해주고 요때도 해주고. 맞죠? 근데 상해 입원 일당에서 이 기간 여기서부터 5월 달까지의 기간이 6월 달까지 기간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예요. 그죠? 4월까지고 5월 10일부터는 며칠 기간이에요? 180일이 지난 기간이에요. 그러면 상해 입원 일당에서는 여기에서는 3일 공제죠. 여기에서는 3일 공제. 처음 입원이니까. 또 두 번째 입원에 대해서도 180일 지났으면 새로운 입원으로 보잖아요. 그럼 여기도 3일 공제예요. 맞죠? 이게 견적이에요. 이게 견적. 딱 보고 나서 어디에서 이렇게 가는 건가.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되면 그러면 이제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H보험회사하고 M보험회사가 있다. 실비에서는 헷갈리니까 일당을 먼저 보자고요. 일당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만료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 기간까지는 다 보상이 된다. 그래서
H보험회사에 질병 입원 일당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해로 했으니까 담보 제휴니까 아니지만 만약에 상해 일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료 기간 전에 입원해가지고 계속적인 입원이기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만료 기간 이후에 입원이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입원 일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먼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그럼 M보험회사에서 상해 및 입원 일당, 그것은 여기에서는 다 보상이 된다. 왜? 상해로 됐으니까. 그렇지만 1차 입원과 2차 입원 사이에 동일한 하나의 질병, 하나의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하긴 했고 핀 제거 수술이긴 하지만 그 사이가 180일이 지난 기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말의 중요성은 3일 공제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입원은 3일 공제한다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실비로 한번 넘어가는 거죠. 실비로 넘어가서 보면 여행자 보험에서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료 시작한 것은 진료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입원에 대해서는 180일 이후 입원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1차 입원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라는 거고요. M보험회사에서는 A에 대해서 보상 1차 입원과 2차 입원이 보상을 한다. 그리고 5천만 원 한도 내니까 다 보상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담이 발생하는 것은 1차 입원에 대해서만 분담이 발생한다. 그래서 1차 입원에 대해서만 H와 M보험회사에서 분담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고, 그럼 B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는 거죠. B에 대해서는 통원 치료했는데 보험기간 만료 후 한 30일 이내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 30일, 180일 기간 동안에 보상을 한다. 그래서 8월 28일부터 2월 20일까지가 180일 안에 기간인 걸로 생각하고 다 보상을 하는데 보상이 H와 M에서 둘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분담이 된다. 그게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러면 이제 써는 걸로 가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3일 추가 1일당이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그러면 3일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이번 일당에 대해서는 그냥 첫날부터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대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해줄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3보험은 단서 조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고주의무냐, 고주의무 위반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효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단서 조항을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3보험은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단서 조항. 아까 굉장히 좋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없다 그러면은 그냥 3일 공제한다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안지에는 뭐라고 써 있겠어요? 1일부터 보상한다. 4일 이상부터 보상한다. 그런 내용이 있을 거니까 그 내용 따라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서 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쓸 때 A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목차를 어떻게 잡겠어요? A에 대하여 해외 발생 의료비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입원에 대해서 1차 입원과 2차 입원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가고, 첫 번째 그렇게 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B에 대해, 그 다음에 그 1차 입원에 대해서는 갔을 때 뭐가 되냐면, 이따가 분담이 나올 거예요. 그쵸? 1차 입원에 대해서 H와 M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분담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해외 발생 의료비는 H와 M이 되겠죠. H 되고 M은 안 된다라는 거. 왜? 해외 발생 의료비니까. 그리고 2차 입원에 대해서 H는 안 된다, M은 된다. 왜 안 되는지.
되는지, 왜 되는지에 대해서 써야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첫에다가 써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분담 나왔으니까 분담에 대해서 쭉쭉쭉 써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B에 대해서는 여기 A에 대하여 의료비하고 해외 발생 의료비, 국내 입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크게 일당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입원의 일당에 대해서. 그러면 H에 대해서 안 된다. 그죠? H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M에 대해서 된다. 근데 1차 입원과 2차 입원인데 이것도 3일 공제하고 이것도 3일 공제한다. 왜? 요 기간이 180일을 지나서 됐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목차를 큰 그림을 보시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A에 대하여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보죠. 여기 잠깐 지울게요. 그 다음에 B에 대하여, 그렇죠? H, M, 분담. 그렇게 가면 되겠죠. 이 목차에 대해서는. 맞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제일 먼저 풀고 싶은 게 2번 일당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2번 의료비를 갖다가 의료비에 대해서 하지 말고 일당을 갖다가 앞에다 대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울게요. 이번 일당에 대해서 하겠다. 근데 질병 입원 일당이기 때문에 H에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나왔어요. H에서는 안 된다. 질병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만 상해에 따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인 입원인 경우에만, 만료 기간인 경우에 되지만 그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M보험에서 1차 입원에 대해서 며칠 입원했어요? 51일 입원했죠. 51일에 3일 하고 얼마예요? 3만 원이죠. 그러니까 144만 원이 되는 거고, 2차 입원에 대해서는 며칠 입원했나요? 6일 입원했죠. 근데 6일에서 180일이 넘어가니까 3일 공제해야 되죠. 우리 이제 3일 공제한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4일째부터 공제하니까 9만 원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먼저 쓰는 거예요, 먼저. 만약에 이거를 먼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뒤에다가 띄워놓고 거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딱딱딱딱 띄워놓으시고 가시면 돼요. 띄워놓고. 그리고 이게 여기다가 써도 되고 여기다가 3일 공제하는 거 이렇게 하고 한 줄 띄워놓고 여기다가 먼저 쓰면 되잖아요. 그쵸? 180일 초과했기 때문에 1차 입원부터 2차 입원 사이가 180일 초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입원을 본다. 그렇게 쓰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B가 편하다. 그러면 통원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띄는 거예요. 띄워놓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통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실손 보니까 분담해야 되고 복잡해. 그럼 나는 통원이 더 편해. 그러면 통원부터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통원 가보죠. 여기 보면 통원에서 보상대상 의료비 했는데 보상대상 지금 내가 말로만 했는데 이게 그러면 A에도 포함이 되고 B에도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다가 보험기간 만료 1년 미만인 경우에 만료된 로부터 30일 이내 진료 시작했다. 그럼 거기서부터 180까지 해준다라는 내용이 뭔가가 좀 어디엔가는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보상한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보상 대상 의료비는 급여 중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를 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H가 선택형인가 표준형인가를 봐야죠. 투죠. M이 선택형 2예요. 그쵸? 이게 선택형 2고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 통원의료비를 구산할 때 보상대상 통원의료비라고 해놓고 보상대상 통원의료비는 H와 M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H와 M이 똑같아요. 그러면 H와 M이 똑같으니까 아까 급여 더하기 비급여잖아요. 급여 중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얼마예요? 2만 원. 그 다음에 비급여가 3만 원이에요. 그리고 공제할 게 없죠? 그쵸? 네, 요거 써줘야죠. 그쵸? 처방 조제비 제외. 왜 이 말을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얘기 떠오르는 게 뭐냐면 통원의료비에 정의가 있어요. 외래 재비용, 외래 수술비, 처방 조제비가 이 세 가지가 들어간 게 통원의료비라는 거예요. 통원의료비의 항목에 처방 조제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외래 재비용과 외래 수술비의 한도가 여기에서는 30만 원, 20만 원이 돼 있고 처방 조제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근데 보상대상 통원의료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처방 조제비가 포함된 개념인데 그래서 처방 조제비를 제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방 조제비를 따로. 그리고 아까 보시면 네, 그렇게 가야 돼요. 예,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공제 면책금액에서 H하고 M하고 달라요. H는 여기는 5만 원이지 않습니까? 5만 원이면 맥스 상급 종합병원이다 생각하고 5만 원 곱하기 20%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죠? 2만 원이에요. 근데 M은 어떻게 되고? 맥스 2만 원과 2만 원 곱하기 10% 더하기 3만 원 곱하기 20%. 2,000원, 6,000원 더해봤자 8,000원. 그러니까 2만 원이 어떻게 하냐면 각 금액은 똑같아요. 어차피 금액은 똑같은데 그렇지만 이게 공제 면책 금액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H하고 M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 세 번째 보상 책임액은 두 개 다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몇 번 통원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했어요. 7번 하니까 21만 원이 되는 거예요. H와 M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 하면 되죠. 여기서 분담하면 되죠. 2분의 1로 하면 된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방조제비에 대해서 하면 되죠. 처방조제비. 그러면 그냥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 통원에 대한 거예요. 1차 통원에 대한 처방조제비예요. 그럼 두 번째, 공제면책금액. 공제면책금액은 맥스 8,000원과 H인 경우, M인 경우하고 달라지겠죠. 그렇죠. 여기도.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20%예요. 그러면 3만 원이 되겠죠. 여기는 3만 원이 되는 거고
맥스 10%인 거죠. 15,000원이죠. 그러면 3번의 지급법은 H는 12만 원, M은 얼마죠? 12만 원, 13만 5천 원. 그렇게 돼요. 맞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분담이 되는 거죠. 분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원 의료비, 처방, 조제비, 제외에 대해서는 21만 원을 갖다가 곱하기 2분의 1씩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처방 조제비는 어떻게 될까요? 공식이 보상 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이에요. 보상 대상 의료비는 15만 원인 거죠. 그쵸? 빼기 최소 공제액이에요. 그럼 15,000원이죠. 15,000원. 그러니까 13만 5천 원에 대해서 곱하기 H인 경우와 M 경우로 나누겠죠. 그러면 각각 독립책임액으로 했더니 12만 원과 13만 5천 원이에요. 그럼 H는 12만 원 더하기 13만 5천 원에서 12만 원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M보험회사는 여기는 똑같죠. 곱하기 여기 밑에도 5천 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분담은 2번 통원 처방 조제비를 딱 각각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죠. 할 게 많죠. 할 게 많아요. 네, 할 게 많아요. 그쵸? 지울게요. B에 대해서 끝났어요. 문제를 풀 때 1당 먼저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B가 조금 간결할 것 같으니 B부터 풀고, 그 다음에 A로 가자는 거죠. A로. A 가보겠습니다. A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1차 입원에 대해서 가보죠. 상차가 있어요. 상차가. 300만 원이라는 상차가 있어요. 상차는 300만 원이래요. 50%를 공제한 금액 하니까 150만 원인데 이게 1일 10만 원. 10만 원 한도로 며칠간 입원했냐면 51일간 입원했어요. 그러니까 상차는 150만 원이 되겠죠. 그러겠죠. 2번 보상 대상 2번 의료비. 우리 습관적으로 뭐라고 써줘야 돼요? 상차 제외라고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H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준형과 선택형이 있으니까. 그러면
H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 의료비는 똑같겠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상 대상 의료비는 똑같겠구나. 그러면 급여 중 본인 부담금 더하기 비급여예요. 근데 급여 중 본인 부담금 빼기 보상 제외 금액. 그죠? 여기도 보상 제외 금액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선택형과 표준형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급여에서 보상 제외 금액 빼주고, 왜냐하면 10%고 비급여 중 그 보상 제외 금액을 빼줘야지 되니까, 거기는 20%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급여가 얼마예요? 400만 원. 이 보상 제외 금액은 0이에요. 그러니까 한 줄 띄워보면 거기다 그냥 쓰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그리고 비급여는 얼마예요? 500만 원. 보상 제외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액은 똑같아요. 400만 원 더하기 200만 원 하니까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공제 면책 금액. 한번 가보죠. 그러면 여기서 H가 나누겠네요. 그쵸? H는 얼마예요? 600 곱하기 20% 하면 되잖아요. 그쵸? 얼마예요? 120. 꼭 이거, 그렇죠?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 일에 가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보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그리고 가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더한다라는 거예요. 공제 면책 금액을 더해서 2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그때부터 보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가산한다. 매년 계약일이나 매년 계약 해당일 가산하여 연간 200만 원이에요. 연간. 가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 원. 초과하는 것은 보상한다. 그게 써있지 있지는 않지만 이게 그렇게 가셔야 돼요. 쓰시면서 그 얘기가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차 입원, 2차 입원, 3차 입원이다. 그러면 이게 200만 원 됐는지 안 됐는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도 2차 입원이니까 더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럼 M은 어떻게 돼요? 400만 원 해서 곱하기 10%가 될 것이고, 더하기 여기 200만 원 해서 곱하기 2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0이고 여기는 40. 얼마예요? 80만 원이 되겠네요. 200만 원. 아니죠. 그쵸? 보상 책임액은 H는 600에서 이걸 빼니까 120을 빼니까 얼마예요? 480. M은 80을 빼줘야 되니까 520이 되겠죠. (5번에) 지급보험금을 구해야겠죠. 물론 보상책임액은 2번에서 3번 뺀다라고 할 거고요. 가로 열고 지급보험금은 1 더하기 4다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좀 알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러면 얼마예요? H는 150에서 이걸 더하니까 630. 그리고 M은 67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분담. 그렇죠. 분담. 분담 가볼게요. 여기 클래스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상대상 의료비라는 말의 용어의 정의가 뭐냐면 실제 부담액 마이너스 보상 제외 금액인데, 거기에는 어떤 거냐면 면책사항에 따른 금액이 더 있고 더하기 상차 중 보상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분담할 때 상급병실로 차이까지 포함해서 분담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분담에서는 보상 대상 의료비를 다시 구해야 돼요. 다시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구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는 상차를 제외한 보상 대상 의료비잖아요. 그러니까 상차까지 포함시켜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체 금액이 보상 대상 의료비가 실제 부담한 것은 400 더하기 500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상 제외 금액이 얼마냐면 상차에서 150은 줬고 150은 안 줬어요. 그럼 여기서 150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750이 되는 거예요. 보상 대상 의료비에서 최소 공제액이라고 그래서 최소 공제액이 얼마예요? 80인 거죠. 80. 최소 공제액. 예. 근데 결국은 얼마예요? 670이 되는 거죠. M보험회사에서 했던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담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하게 그 보험이 있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공제 면책 금액이 없어져 버려요. 다 보상해줘 버려요. 자기 부담 비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담 비율이 없어지니까 내 돈도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막 모랄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자기 부담 비율을 만들자, 부담시키자라고 해서 약관을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최소 공제액이 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면은 670을 가지고 H보험회사는 670을 곱하기 630 더하기 670하고 630이 되는 거고 M보험회사는 670에 대해서 630 더하기 670에 67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 왜 670이 나온 줄 알겠죠? 750에서 80을 빼는 거니까. 보상 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마이너스 최소 공제액이니까 750에서 80 빼면 670 나오는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해서 분담까지 끝내시는 거예요. 괜찮죠? 쉽죠? 쉽죠? 됐죠? 분담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공식대로만 쭉쭉쭉쭉 가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만 한다면 그거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차 잡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목차 잡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딱 보고 여기서 이렇게 가네. 그러니까 H보험회사, M보험회사를 막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보상대상 의료비과는 똑같고 면제 금액만, 공제 면책 금액만 다르니까 거기서 H와 M으로 나누니까 되게 줄어버리죠. 확 줄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쓰는 시간이 굉장히 줄죠. 그러면 두 번 다른 문제도 이렇게 가면 되겠네. 다를 수 있어요. 문제마다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2차 입원이 있잖아요. 2차 입원에 대해서는 H보험회사에서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거기다가 이유를 써줘야겠죠. 그러면 M보험회사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만 해주면 돼요. 근데 실손 의료비에서는 하나의 상해로 인해서 계속적인 입원에 대해서는 하나의 상해로 봐요. 그렇죠? 5천만 원 한도에서 가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가는 거죠. A의 2차 입원에 대해서 한번 가보죠. 어차피 H보험회사에서는 면책이에요. 180일 지나버렸으니까 M보험회사만 된다는 거죠. 보상대상 의료비, 입원 의료비죠. 이거는 상차가 없으니까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그냥 금액을 이렇게 다 써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급여 중 본인 부담금, 급여, 비급여, 본인 부담금, 비급여라고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200만 원이다라는 거. 2번 공제 면책 금액은 M보험회사가 뭐죠? 선택형 2죠. 그러면
여기는 10만 원, 여기는 20만 원, 30만 원. 3번 보상 책임액은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170만 원 되겠죠. 그냥 이것만 주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하면 돼요. A에 대해서 H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 얼마. 그러면 H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뭐가 돼요? 의료비만 되겠죠. 그거만 해서 있고. A에 대해서 M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거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의료비, 일당.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 대하여 H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 하고, M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 하고. 그렇게 해서 총 결론을 딱 매겨주면 됩니다. 됐죠? 문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막 여기저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쵸. H 그걸 빼먹었네요. 그냥 다 주면 돼요. 다 주면 돼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2,000만 원 한도니까 다 주면 돼요. 그거는 M보험회사에서 면책 준다. 그리고 H보험회사에서는만 준다. 회해 발생 의료비니까 그렇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딱 하면 되겠죠. A에 대해서는 그러면 H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해외 발생 의료비 그거 하고 저기 국내 치료비 1차 입원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해외 첫 나간 거가 한도 의료실비 2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